안녕하십니까. 저는 오늘도 좋아지고 싶어서 네, 책을 만들었던 최주영이라고 합니다. 네. 네. 그래서 글로슨이라는 저희 이제 공방을 오픈했고요. 그래서 이제 제 책에는 들어가 있는데 글로슨을 열다. 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. 제 책은 이건 저희 간판이고요. 네, 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제 다이니하고 같이 한 그 PPT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비슷한 목차로 같이 갈 건데 텐션이 다를 거예요. 텐션이 지금 인터넷 텐션으로 가는 거 괜찮죠? 네. 네, 텐션 아까 그 텐션 다 잊어버리시고 저만 홀릭해 주세요. 네. 작가 소개, 그 다음에 책에 대한 이야기, 그 다음에 글로슨으로 사는 이야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일단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영국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 있을 때 제가 그때 사회복지사였어요. 책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회복지사로 있을 때 그 거버넌스라고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의 기관들을 만나서 니네 재난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러 갔을 때 어떤 골목 어귀에서 찍었던 그 사진이 제 인생 샷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다들 이거보다 실물이 예쁘다 이런 거예요. 그쵸. 그래서 저는 이 환하게 웃는 이 골목 안에서 낯선 이국적인 곳에서 환하게 웃는 제가 너무 좋아서 이 그림을 제가 그린 거거든요. 이 그림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프로필로 나가고 있어요. 이번에 나온 책이 제 두 번째 책이에요. 첫 번째 나왔던 책은 제가 사회복지사로 있을 때 사례 관리했던 사람들을 만났던 이야기들로 담았고요. 그러고 나서 다시는 책을 쓰지 않겠다. 나는 왜 책을 써야 되냐. 그러다가 이번에 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저는 맨 처음에 이제 뭐 다들 얘기 들어보니까 중복되는 얘기, 내가 캘리를 지금까지 할 줄 몰랐다, 뭐 그걸로 업으로 삼을 줄 몰랐다, 뭐 터닝 포인트인지 몰랐다, 뭐 이렇게 다들 얘기하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.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이 PPT를 제 남편한테 보여줬더니 그러는 거예요. 다인님 걸 쭉 보더니 이분 좀 계획적으로 뭔가 강의하시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. 너는 좀 말로 가서 다 하려놓지? 괜찮죠? 저는 엄마에서 예전에 아주 뭐 20대 때는 디자인을 했는데 더 디자인이 너무 싫었어요. 창의적이지도 못하고 제가. 그래서 이렇게 아빠 빨리빨리 마감해야 되는 이런 게 너무너무 싫어서 그런 것들을 빨리 타입하고 싶기도 했는데 마침 아이들을 키우게 됐고 아이들 너무 열심히 키웠어요. 그래서 한동안 저는 뭐 이렇게 온도보기 없이도 체온을 측정할 수 있었고 들면은 몸무게가 나옵니다. 그 정도로 좀 너무 집착적으로 애들을 이렇게 많이 키우다가 공부를 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공부를 좀 했었어요. 그래서 그때 배운 게 이제 철학을 공부했고, 그럼 해주시면 안 돼요? 뭔가 내 생각이 그래서 그 철학을 공부했고요. 그러면서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됐습니다. 근데 사회복지는 저에게 좀 이렇게 신세계 같은 느낌이었어요. 그 당시에는.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공동육아를 키웠고 품앗이를 키웠고 대안학교로 애들을 보내면서 키웠기 때문에 키웠다가 사회복지를 하니까 뭐야? 국가가 품앗이를 해준다고? 괜찮네. 모든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사회복지를 또 되게 열심히 이렇게 했었어요. 뭐 하나 하면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제가 새로운 걸 빠질 때마다 제 주변 친구들은 같이 놀 사람이 없어서 맨날 언제 그만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다음으로 넘어볼게요. 부끄럽지만 책 얘기. 사실 전 되게 소심한 사람이거든요. 엄청 진짜로. 근데 지금 제가 글로슨을 열었잖아요. 이미 공방을 열었는데 이제 저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. 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. 모든 거를 좀 포기하고 나는 오늘 여기서 나를 보여줘야 되겠다.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괜찮겠죠? 네. 제가 뭐 아트 코칭 그 모임이 있거든요. 그 나비스님하고 같이 하는 그 모임을 하면서 더 느낀 건 나를 잘 알려야 한다. 결국은 나를 탈피하자.
거여서 좀 더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. 일단 저는 이 책을 낼 때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. 그 같이 책 쓰게 했던 4명 중에 제가 제일 진도가 안 나갔어요. 왜냐면 저는 글 쓰기서부터 다시 해야 되겠고 됐었고, 글을 쓰는 건 제 얘기서부터 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. 첫 번째 책은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얘기였는데, 이건 제 얘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제 얘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. 하다 보니까 아파. 마음도 아프고. 저도 몰랐는데 아까 여기 보면은 성장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. 뭐 제가 최진사 댁의 셋째 딸? 네, 얼굴도 안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오늘 화장을 했었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. 제가 화장했으면 다 놀랬을 거예요. 여기서 웃으면 안 되는데. 네, 네, 그래서 성장기는 정말 아프더라고요. 아, 내가 이렇게 무색으로 이렇게 살았나? 어렸을 때? 나는 이런 사람이었나? 아, 나는 그런데 혼자의 그 틀 안에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, 아, 나는 스스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초등학교 3학년 때 화장실에서 깨달은 거거든요. 사람은 혼자야, 뭐 이러면서.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해도 똥을 같이 싸줄 수 없어,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잡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혼자의 그 틀이 굉장히 강했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나를 다시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좀 아프더라고요. 네. 어느 정신과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첫째는 그냥 사랑받는 아이고, 둘째는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이고, 셋째는 사랑받기 위해서 표시를 내지 않는 아이. 네, 근데 그 얘기가 저한테 정말 와닿더라고요. 그런 성장기를 다시 보고,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울 때 그러니까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스럽죠. 그때는 지금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초등학생 있으세요? 네, 아, 네. 저학년. 그날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끝나더이다. 정말 참으시고 그 순간을 즐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저는 이거 쓰면서 너무 마음이, 우리 옛날에 아이들과 키울 때, 아, 내가 이랬지, 이런 마음이었지,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,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었어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매물 씨는 저희 할머니 이름이에요. 하매물 씨 딸 유정수 저희 어머니고요. 그리고 저희 딸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들인데,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. 올 초에. 네. 제가 울 줄 알았죠? 어머니 잘 좋은 데서 평안하게 이제 잘 쉴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러면서 사실은 이 책을 내기가 더 힘들었어요. 네,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, 제가 원래 평소에는 감정이 이렇게 막 오르락내리락한 사람은 아니거나, 혹은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해도 이렇게 무언가를 하는데 이렇게 장애가 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. 근데 저도 제가 어떻게 감정이 흐르는지 잘 모르게끔 제가 흐르더라고요. 그걸 느꼈어요, 제가. 아, 사람은 이건 아니야, 이건 내 스타일 아니야, 이런 거가 세상에 없다. 나도 그럴 수 있다. 네, 그런 생각이 좀, 새로운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. 그리고 지금은 인생 이모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. 아, 인생 이모작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, 이걸 할 때 일단 아까 선생님들 이렇게 두꺼운 책을, 사실은 상냥 선생님만큼 두껍진 않죠. 근데 이제 아쉬운 건 서체를 좀 더 포인트를 높였어야 됐다. 그럼 페이지가 많이 나왔을 텐데 포인트가 작으면 좀 세련될지 알고 제가 좀 작게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일단 글 쓰는 게 되게 힘들었고요. 아까 뭐 저쪽에 있는 언니들이랑 막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, 이거 홈커밍데이인가, 무슨 대학교에서 홈커밍데이 맞나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설명을 드렸는데, 사실은 저희가 이거 시작할 때 글 쓰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. 그리고 사실 잘 쓰지도 못해요. 잘 쓰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잘 쓰지도 못하고 연필도 아니고, 그런데 캘리도 제가 어중간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, 이대로 무언가를 축축축축 쓰면서 하는 거는 싫다,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러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. 글도 쓰고 캘리도 좀,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다른 석체를 하고, 한 가지, 제가 타인의 책을 볼 때 한두 가지의 느낌으로만 하면 좀 재미없더라고요. 그래서 나 좀 이렇게 좀 다르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,
뭐 그 와중에 지금 이미 책을 쓰셨던 선생님들은 존경스럽다. 그때는 여기 지금 제 책 보실 때 똑같은 생각하실 텐데 그때는 뭐 이 정도는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나 제가 책 쓰는데 존경스럽더라고요. 책은 그렇게 함부로 쓴다는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런데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하게 됐고 더 다양하게 하게 됐고 나는 프로 배움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뒷펜도 배우고 뭐 그림도 다시 그려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펜도 해보고 연필도 해보고 뭐 나무젓가락 빼보고 정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좀 배우기도 하고 하면서 그 과정이 내 책이다. 결국은 내 책은 엔딩이 아니라 과정이구나. 그래서 이거는 사람도 가정이었고 제 켈리도 이제 ING다 아직도. 그래서 아마 몇 년 후에 다시 보면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?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열심히 살았다 이런 생각 좀 했고요. 자랑하자면 뜻하지 않게 특별상 저랑 같이 받으셨고요. 사실은 이 표지가 좀 아까웠어요. 제가 생각할 때 이 표지를 하고 나서 그냥 제가 지난해 그 아시안 캘리에서 공모를 했는데 그때 뭐였지? 입상이었나?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요번에는 좀 자신 있다. 나 요번에 좀 돈 받는 거 좀 해보고 싶다. 제가 항상 저 돈 받는 거 하고 싶다. 돈 받는 상 받고 싶다. 큰 상 필요 없다. 돈 받을 수 없겠다.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제 특별상이라서 아시안 캘리는 주는 것도 없더라고요.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그 서채범 지난 사업 캘리였나요? 그때 제가 어디서 공모를 했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. 장려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. 선생님한테 저 장려상 받았대요. 근데 장려상이 저는 입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알고 봤더니 장려상은 올해 제가 여러 번 도전했지만 올 수 없는 상이더라고요. 첫 끝발이 개끝발이었어요. 그래서 올해는 그냥 그 서해대전에서는 그냥 뭐 특별상? 여기 특별상이 되는 뭐지? 네, 맞아요. 특상을 받았고. 근데 이제 이런 상은 사실 별건 아닌데 돌아오는 저에게 주는 보상이 좀 있더라고요. 마음의 보상. 그래서 다 내년에는 마음의 보상을 좀 이렇게 너무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몇 군데만 하고 돈을 받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저처럼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본인이 이미 하고 있었던 것들 중에서 다시 이렇게 디지털로 하셔도 되고요. 몇 군데 계속 파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초대 작가를 하셔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하나씩 나에게 주는 선물. 사실 지출도 많이 나가거든요, 공모전은. 그래서 우리 서로 돈 많이 안 나가는 공모전 서로 이렇게 알려주고 같이 잘 해봅시다. 일단 저 뜻하지 않은 상을 자랑했고요. 현재 저는 글로슨을 열었습니다.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저 프로 배움러에서 지금 현재 저는 프로 홈방러 혼자 공방에서 노는 거 세상에 제일 좋아요. 제일 재밌고.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떨지 않고 재밌게 나 이렇게 이 자리를 왜 즐기지 이렇게 생각했더니 혼자만 맨날 있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. 수다 떨고 그게 아니고요. 이렇게 자꾸 얘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네요.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열었고 고민도 많습니다. 되게 남들이 보면 뭐 공방 너무 예뻐요. 뭐 공방 너무 괜찮아요.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공방은 괜찮아요. 공방은 괜찮습니다, 여러분. 그런데 이제 유지를 내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. 그리고 이 유지를 하는데 그래도 품위는 좀 지키고 싶은 거 있잖아요. 품위 있게 나를 하면 좋겠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저번에 제가 아트코치에서도 그런 일 말씀드렸는데 저 돈 벌고 싶어요. 캘리로. 아까 우수상도 찌질하게 우수상 선배 받고 싶고 막 이렇지만 저 돈 벌고 싶어요. 그런데 그냥 돈은 버는 거라면 그냥 취직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. 취직하면 지금 캘리 때문에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제가 눈 뜨면 출근하고요. 퇴근할 때 제일 늦게 퇴근해요. 아마 우리 가문에 제가 늦게 퇴근할 것 같아요. 또 어느 날 퇴근하면서 나
저녁이 없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? 그리고 주말마다 머리가 막 복잡하잖아요. 돈 벌고. 그리고 계속 뭔가 이렇게 쓰고 있고. 계속 어느 날은 정말 아까 선생님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전에 누군가 그런 얘기했는데 서체반이 좋아요. 그때 얘기할 때 무슨 얘기야? 네, 뭔가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될 때가 너무 좋더라고요. 그때 더 열심히 할 거야.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더 많이 몰아다니고 그랬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지금은 2단계에서 뭔가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야 돼요. 켈리는 켈리대로. 그 다음에 저도 궁극적으로 수업을 하고 싶은데 수업하기 전에 저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. 가장은 아니지만 공방에 혼자 있으니 뭐 아시겠죠. 그걸로 나를 애태워서 나를 낮춰서 뭔가를 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? 이걸 좀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책 쓸 때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 그 상영 선생님도 그렇지만 저희 되게 신중? 뭔가가 그림이 다 그려지지 않으면 못 움직이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림이 확실히 그려지면 돌진할 수 있는데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. 아마 제가 이제 수업도 마찬가지고 뭔가 착 펼쳐졌을 때 내 제가 딱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데 사실은 제가 요새 그거 깨졌어요. 왠지 아세요? 세상에 펼쳐지는 완벽한 게 없더라고요. 제가 선생님한테 저는요 제 스마트 스토어는요 이 정도에 와서 이런 건 있어요. 선생님 그러면 애매는 엄마가 여기 오겠어요? 아니 그러면 이런 거 필요한 사람 여기 오겠어요? 졌어요.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. 타깃이 안 맞아서 그런 거지.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. 되게 단편적으로.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. 타깃이 안 맞아서 이런 거죠. 맞아요. 근데 거기서 포인트는 그거죠. 완벽이란 없더라고요. 네, 제가 제 글씨가 늘 항상 마음에 안 들어서 맨날 던져놓고 다음날 다시 보면 어제는 오늘보다 좀 괜찮았는데 이럴 때도 있잖아요.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자기만큼의 자기 소재를 너무 사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. 그런데 세상에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잖아요. 그러다 보면 제 중심을 못 찾고 제 서체를 안 좋아하게 되더라고요. 네. 그래가지고 자기 것들을 먼저 잡아야 되겠다. 이건 뭐 사실은 캘리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겠죠. 그리고 저희 아까 돈 벌고 싶다 해서 여기 다시 왔지만 전 캘리로 돈 벌고 싶어요.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있지만 제가 캘리가 그만큼 좋아하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. 제가 문방구류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캘리도 그게 참 많고 잡스러운 사람이라서 이 잡스러움도 캘리와 다 맞고 이 접목되는 이것이 너무 좋은 제가 좋아하는 일로 돈 벌고 싶어요. 네, 그게 아주 많이 벌진 않아도 이걸로 제가 제 공방에서 혼자 놀기 뭐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게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. 내년에 제 계획은 제가 수강생 저 사진 좀 찍어주실래요? 갑자기? 저 꼼꼼하죠. 근데 이제 내년에 제 계획은 수강생 거기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저는 내년에 3월까지 300을 좀 버는 거. 사실 처음 이것도 장려서하고 똑같이 공방 여자마다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. 친구 덕이었어요. 그거는. 네. 컵을 제가 300개를 했거든요. 근데 하나에 거의 2만 원꼴로 했어요. 네. 그렇죠. 장려상처럼 여기서 끝날까 제가 두려워요. 앞서 나가기 위해서 좀 더 하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서 말씀드리면 하고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캘리로 수업을 하고 싶어요. 사람들과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처럼 저 혼자 막 놀다가 와가지고 너무 좋아요. 약간 무슨처럼 그러지 않고 사람들과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계속 세련되게 그리고 저라는 글로서 계속 열심히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.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